안녕하세요. 푸른한국.com 대표 전용준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요. 항상 따뜻하게 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벌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3달 남았다, 2달 남았다 했는데 이제 한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시점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누가 될 것이냐 상당히 궁금해할 것입니다. 또 누가 되더라도 이 의원은 몇 프로의 득표 차이를 이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하나의 관심사죠.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37, 8%를 유지하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달에 상승세를 탔던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과연 다자고 들어가면 누가 승리하고 양자고 들어가면 누가 승리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현재까지의 그 수치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러면 항상 무당층이나 뭐 없음 무릎층이 존재하죠. 여론조사에서는요. 근데 이제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는 각종 선거 통계, 현상, 전문가들의 평론, 칼럼, 사설 이런 것들 종합해서 보통 우리가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현재 나와 있는 여론조사와 같이 분석하면 선거 결과를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종 여론조사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접목해서 이번 대선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한 주간 분석입니다. 지난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총 12곳의 여론조사 기관의 그 조사를 오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면접 5곳, ARS 5곳입니다. 면접 방식에 의한 조사한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CBS, 조선일보, 한국갤럽, KBS 여론조사 기관 4사 이게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표됐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시고요. 저는 후보들 지지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일자 이런 등등 궁금한 것들은 화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3일 날 발표한 CBS 조사에서는 일주일 전보다 윤석열 후보가 1.3% 하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0.3% 상승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약 4%, 정확하게 얘기하면 3.3%가 상승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또 0.3% 상승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는 38.8%, 지난주보다 3.8%가 상승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주보다 약 한 3.7%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2% 상승했습니다. 2월 11일 날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전주보다 2% 상승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 하락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1% 상승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1% 하락했습니다. 2월 10일 날 발표한 KBS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보다 0.1% 하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약 1.9% 하락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8%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약 2.8% 하락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약 0.7% 하락했습니다. KBS 조사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조금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좀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비교해서 좀 특이한 점이죠. 오늘 2월 17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 기관 4사 발표를 보면 지난주가 아닌 여론조사 기관 4사는 이게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오늘은 케이스델 리서치가 주 조사 기관이었습니다. 1월 20일과 비교해보면,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윤석열 후보는 7%가 상승했습니다. 40%요. 안철수 후보는 4%가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가 하락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1%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면접조사, 5곳의 면접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상승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재명 후보는 좀 정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진보 후보들이 상당히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ARS 9곳의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1일 날 발표한 OBS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약 1.9% 상승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 하락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1.1% 상승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2.5% 상승했습니다. TBS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2월 14일에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1.1% 하락했고요. 안철수 후보 0.9%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약 2% 상승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1.1% 상승했습니다. 쭉 지금 이 ARS에 나타난 조사 결과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좀 상승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면접조사와 마찬가지로 좀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쭉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면 그걸 느낄 수 있겠죠. 특히 쿠키뉴스 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이 쿠키뉴스 조사는 보통 우리 국민들이 친여 편향적인 조사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발표된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지난 2주 전보다 약 한 2.9%요? 2.9% 정도 상승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 하락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1.5% 상승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1.2% 하락했고요. 쿠키뉴스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선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을 우리 보면 선거의 결과 판단 및 속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선거의 결과는 통상 90일 전 각 당 후보가 결정되면 승패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일단 구도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양자 구도냐 다자 구도냐 이런 거죠. 구도라는 것은 결국 진영을 얘기하거든요. 진영이 구축된다는 겁니다. 진영이 구축되면 통상 90일 전에는 승패가 예측이 가능하고요. 선거 운동이 들어가면 거의 그 승패가 완성이 되죠. 지난 제가 1월 1일 날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된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지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때 제가 김영환 TV에 나가서 우리 김영환 전 의원님이랑 대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결국에 가서는 진영 싸움이 되기 때문에 회복이 될 거다.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에 당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발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 서로가 진영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오늘 발생될 악재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또 상대방의 악재가 발생되고 우리의 호재는 또 상대방에서 또 호재가 있고 서로 치고받는 어떤 그런 선거 운동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희석이 되죠. 결국은 선거는 진영 다툼이 되는 거고 그거 진영 구축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후보가 결정돼 진영이 구축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각종 이슈는 지지율 변동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 리스크, 김혜경 씨 리스크, 이거는 그 발생된 시점에서 그 지지율의 변동이 옵니다. 변동이 오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서로 진영 간의 싸움 때문에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어느 진영에서 잘하느냐 이건데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만큼 이슈가 많고 리스크가 많은 후보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씨 무속 논란이 벌어지자 김건희 씨는 김장한 동방송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무속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통교회 원로 목사인 김장한 목사님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은 또 삼성동에 있는 봉헌사를 찾아가서 주진우 선생님 만나고 한담하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쪽에서 불거지고 있는 그 김혜경 리스크는 지금 특별하게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법인카드 문제 이런 것들, 이런 사용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해명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에서 알려진 악호재는 더 이상 악호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내곡동 땅 사건은 지난 2010년에도 한번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한명숙 후보와 치열한 논쟁을 했죠. 그래서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또 K방역 문제, 코로나 재난지원금 문제 이런 것도 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다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안보 논쟁, 남북정상회담 이런 것들은 이미 알려진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거 운동 기간에서 그냥 큰 반영이 안 됩니다. 결국은 조직, 그 다음에 진영, 조직이 결국은 진영이죠. 이게 얼마큼 결속력 있게 움직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구도에 따른 예상 대선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2년 2월 13일서부터 2월 17일까지 총 13곳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를 발표했습니다. 평균을 내봤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43.4%, 안철수 후보 7.4%, 그래서 보수 성향의 후보 합이 50.8%입니다. 여권은 이재명 후보가 37.8%, 심상정 후보 2.6%, 진보 성향 후보 합이 그래서 40.4%입니다. 비타 후보 2.4%, 없음 노름 6.3%입니다. 이 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통상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보통 한 4, 5% 앞서고 있다는 그 보도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이 조사 결과에서도 평균 한 5에서 6% 정도 지금 앞선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앞선다고 해서 당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없음 무름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없음 무름층이 투표일날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의 핵심은 무당 증가, 즉 모름 없음의 표심이 좌우됩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참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샤이 보수가 없고 샤이 진보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역대 대선을 보면 보통 샤이 보수가 한 5에서 7% 정도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투표일 가봐야 이 사람들의 투표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정권 교체 열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샤이 보수는 거의 없고 샤이 진보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도에 따른 예상 대선 결과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자구도, 즉 안철수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를 보면 윤석열 후보 46%가 예상됩니다. 안철수 후보 6% 예상됩니다. 보수 합이 52%입니다. 이재명 후보 40%, 심상정 후보 4%가 예상됩니다. 진보 성향 후보 합이 44%입니다. 기타 후보 4% 예상됩니다. 지금 기타 후보에는 대표적인 주자가 허경영 후보죠. 김동연 후보, 그 다음에 진보당의 또 김재형 후보, 또 뭐 많습니다. 김경재 후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또 시대전환 후보 이렇게 좀 있는데 이 후보들 전체가 약 한 4% 정도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양자구도, 안철수 후보가 부찰할 시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결과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55% 얻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38%예요.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5% 득표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후보 2%입니다. 여기서 샤이 진보가 중요합니다. 샤이 진보가 지금 한 6%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샤이 진보가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밴드웨건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그 샤이 진보가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57.5%로 약 39%를 얻은 박영순 후보를 압도적 격차로 승리를 했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그 현상이 이번 대선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 16에서 20%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게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후보들의 그 지지도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율이 올라가면 환호할 거고요.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면 또 낙담할 거고. 그런 이제 것들이 다 반복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분석대로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약 한 이재명 후보에게 한 6%, 7%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양자구도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거의 16에서 20% 차이로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핵심 지지층의 열정적 활동과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보는 객관적 현상을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가장 열정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내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단순하고 좀 공감받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대선은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는 거로 귀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 부정기적이라도 그 대선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